저는 남자라서 좀 괜찮은데 여성분들 혼자 이렇게 계모차를 끌고 가면 꼭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강아지가 말이야, 걸어다녀야지, 냄새도 맡고 똥도 싸고 해야지, 유모차에 태우는 건 학대야, 학대. 그래서 오늘은 이 강아지 유모차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강아지 유모차 알아보시던 중에 화들짝 놀라서 클릭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계모차를 3대나 중복 구매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모두 정리해서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이 영상 끝나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계모차 처음 구매할 때는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남자답지 못하고 강아지를 둥가둥가 애기처럼 끼고 사는 약간 유난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계모차 관련 뉴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뉴스 기사 제목들도 생각보다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만 짜증나나요? 이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뉴스 댓글에 보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계모차라는 거 뭐랄까 조금 유난 떠는 행위이고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댓글에서는 저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봐도 그거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강아지 유모차가 아기 유모차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 자리를 양보하거나 출입문을 오랫동안 잡아주는 등 배려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 이때 의도치 않게 속았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았어요. 또 어떤 갓난아기의 어머니께서는 백화점 엘리베이터에 요즘 강아지 유모차가 너무 많아져서 정작 본인과 아이의 유모차가 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너 차례 엘리베이터를 올려보내야만 했다 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아지 유모차를 태운다는 거 이게 정말 유난 떠는 행위고 남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일까요? 물론 아프거나 늙은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로 어리고 건강한 강아지가 유모차에 타는 것에 대한 의문이겠죠. 마치 강아지를 너무 애지중지해서 사람 애기 대하듯 하는 일종의 소꿉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강아지들이 산책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는 행위가 강아지의 행복보다도 견주 본인의 소꿉놀이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게 맞다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남이사 강아지를 술에 태우든 유모차에 태우든 어부발을 하든 뭔 상관이냐, 신경 꺼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계모차가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물건이라면 우리 견주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모차가 유난스럽고 보기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계모차라는 거 보통 쓸만한 제품들은 얼마쯤 할까요? 저는 처음에 한 3만원, 5만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뭐 진짜 유모차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계모차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저렴한 제품이 10만원 정도 하고요. 물론 5만원짜리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판매되고 인기 있는 제품들은 30만원, 50만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중 고가형 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에어벅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은 가격이 120만원에 달합니다. 가수 존박님께서도 본인의 채널에서 강아지와 함께 끌고 나왔던 제품이기도 하죠.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아무리 유난 떠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말에 스타필드만 가보셔도 수백 명이 보입니다. 계모차 끄는 견주들이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소꿉놀이 때문에 몇십만 원을 태웠을까요? 자, 이 계모차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몽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몽이는 엄청 건강하고 활기찬 강아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몽이야말로 이 개모차가 꼭 필요한 강아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만 사실은 이 고관절의 염증과 뒷다리에 슬개골 수술 후유증이 있기 때문이죠. 진단해 주셨던 수의사 선생님께서도 15분 이상은 산책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몽이를 데리고 긴 시간 외출을 할 때는 이 개모차가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요지는 몽이처럼 어리고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시고 건강한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운다고 흉보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덩치는 산만하지만 오래 걷는 게 무리가 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산책을 너무 좋아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강아지도 있고요. 특별한 케이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진짜 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건강한 애들 중에서 개모차 태우는 애들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모차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몇십만 원씩 내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한 강아지들도 때때로 개모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애견 동반이 허용된 카페나 식당에서는 강아지를 가방이나 유모차에 넣어야 되는데 가방보다는 개모차가 사람도 강아지도 훨씬 편하고요. 엘리베이터나 쇼핑몰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강아지가 발을 밟히거나 예기치 못하게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 집과 거리가 좀 있거나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경우에도 강아지를 개모차에 태워서 이동한 뒤에 산책을 시켜주기도 좋고요. 눈이 오는 날에는 제설제의 염화칼슘을 피해서 개모차에 태우기도 합니다. 염화칼슘이 강아지 발바닥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릴 적 트라우마로 산책만 나가면 벌벌벌 떨지만 개모차처럼 밀폐된 곳에서는 안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모차는 강아지와 견주들에게 압도적인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도 배려와 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너무 붐비는 곳에서는 강아지와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누군가는 강아지가 무섭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개모차에 태워서 뚜껑을 닫아주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시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강아지가 공격적이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개모차를 이용하면 이분들도 배려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개모차는 단순히 견주들의 유난이거나 소꿉놀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노견들에게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주인이 너무 좋은 강아지와 떨어지기 싫은 견주들에게는 더 많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고요. 어쩌면 너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든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개모차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 오해가 다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모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3번이나 중복 지출해가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옵션과 기능을 고려해야 중복 지출 없이 딱 맞는 개모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줄 영상이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와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셔야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